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가게에 일을 하는 외국 아이 중에 한국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직원 아이 하나가 있어요. 흑인 아이인데 BTS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BTS 관련된 스티커, 핀, 공책 어디서 그런 것들을 구했는지 아주 그냥 BTS의 진심이더라고요. K-팝 다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아이브, 샤이니도 알아요. K-팝뿐 아니라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 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쉬운 글씨는 쓸 수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그 직원이 저에게 왜 한국 사람들은 똥에 집착해?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 직원이 묻는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똥에 집착한다고? 뭔 소리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한국 펜시용품 파는 곳에 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똥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다는 거죠. 똥 인형, 똥 베개, 똥 가방, 똥이 테마인 각종 소품들까지. 왜 한국인들은 똥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하긴 정말 그래요. 그거 아세요? 심지어 우리나라엔 하우제라는 똥 박물관까지 있다는 거? 외국인이 충분히 이상하게 느낄만 해요. 저는 웃음이 빵 하고 터졌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 있죠. 저도 친구들하고 모이면 똥 얘기 잘하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에 관련된 농담이 역겹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짓궂은 남자 사람 친구들이 진짜 더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야! 하면서 배꼽 빠지게 웃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야, 제일 재밌는 건 역시 똥 얘기 아니냐? 하면서 각자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웃다 쓰러질 정도로 재밌어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응가를 하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잖아요. 어이구, 우리 아가 응가했어요. 아이고, 잘했네. 응가를 해서 기분이 좋은데 칭찬까지 받으니 점점 더 똥은 친숙하게 다가온 거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사용도 똥휴지로만 인식을 해요. 제가 가게에 페이퍼타워가 다 떨어진 날 직원 아이들 밥 먹는 식탁 위에 두루마리 휴지 한 롤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직원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이 더러운 걸 왜 식탁에 올려놨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냅킨 대용으로도 쓰고 코도 풀고 눈물도 닦고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식탁에 놓고 쓰는 집들도 많은데 미국인들 마인드의 두루마리 휴지는 응가를 하고만 쓰는 거고 냅킨은 입에만 쓰는 거고 각 티슈는 눈이나 코에만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두루마리 휴지가 영어로 toilet paper이잖아요. toilet은 변기라는 뜻이고 그래서 토일렛 페이퍼인 휴지는 왠지 화장실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이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마다 다양한 습관이 있어요. 때론 황당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습관을 이해하면 그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안 볼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겠죠?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 직원이 한 말처럼요. 왜 한국인은 똥에 집착하냐고. 한국과 미국과 너무 다른 문화 중에 우리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여자친구들이랑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했잖아요. 저도 물론 초딩 때는 그랬습니다만 미국에 오고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었죠.
한국에 놀러 가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길을 걸을 때마다 자꾸 팔짱을 끼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제가 팔을 몇 번 뺐었거든요. 친구는 눈치를 못 채고 어린 시절에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며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서서히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어가면서 그 후론 제가 먼저 팔짱을 끼고 다녔죠.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손을 잡는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선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매우 눈살 찌푸리는 행위이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받아들여지는 반면 동성 친구의 무릎 위에 앉는다거나 그들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인 남녀가 동성끼리 음료를 나눠 마신다거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어요. 특히 여성들은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포옹도 하고 심지어는 볼에 가벼운 뽀뽀도 하죠. 남자들도 진한 우정을 확인한답시고 손을 잡고 포옹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친밀감의 표현인 이 스킨십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미죠. 미국에서 이런 행위는 연인과 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종종 한국에 체류하던 중 동성 연애자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샌 한국에 외국인들도 많고 또 동성애자분들도 당당히 커밍아웃을 하지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기겁할 한국 문화 중에는 단연 술문화, 음주 예절이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한국은 세계에서 주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술자리에서 술을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또한 자신의 술을 마시기 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잔도 채워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상사가 마시고 난 술잔을 감사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친밀감 또는 진실됨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상사가 주는 술잔을 받는 것은 충성을 뜻하고 동료가 주는 술은 진실한 우정을 의미하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해요. 남자들은 특히 소주 한 잔 마시고 상대에게 잔을 주고 다시 따라주고. 그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미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마시던 잔으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매우 비위생적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배우기 때문이죠. 한국의 음주 예절은 유난히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이 술은 꼭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언니가 결혼 당시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형부가 한국 문화를 완전 전혀 모르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친구도 하나 없는 무늬만 한국 사람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빠가 술을 따라주시는데 한 손으로 잔을 받아서 언니가 얼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마셔서 언니에게 또 한 소리를 들었죠.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한국인의 음주 예절 중엔 윗사람에겐 두 손으로 잔을 받고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따라드리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에 계시다면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하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는 옷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원단이나 부자재를 팔던 세일즈맨들이 외국분들이 계셨어요. 회식 자리에는 남자는 3분밖에 없었고 전부 여자들이었거든요. 남자 3분이 첫 술잔을 돌려 마시는데 처음 사장님이 한 잔 드시고 잔을 옆 사람에게 주니 옆 사람도 마시고 그분이 그 잔을 외국분에게 드렸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술병을 내밀자 허겁지겁 냅킨으로 입이 닿는 부분을 벅벅 닦는 걸 보고 제가 웃음을 참으며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외국 친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한국인만 생각하는 어떠한 습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일은 제가 미국에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14살 때, 영어도 진짜 못할 때예요. 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받는 수업, 이솔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도화지에다가 자기 나라 말로 쓰라고 했어요. 큰 도화지에 써서 그걸 들고 앞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와 글씨의 알파벳 등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도화지에 이윤주라고 쓴 후 한글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스케치북에 두껍게 써야 하는데 사인펜이 빨강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강색으로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 내지는 엄마가 빨리 죽는다 뭐 그런 미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붉은색 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쓰는 일은 거의 없죠. 지금은 빨간색이고 까만색이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름을 씁니다만 당시는 14살 무렵 저는 그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까만 볼펜으로 여러 라인을 겹쳐서 조금 선명하게 썼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돼서 앞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이름 쓴 글씨가 안 보인다고 좀 더 진하게 써달라고 요구를 하자 선생님이 사인펜을 갖다 주셨는데 헐, 또 빨간색인 겁니다. 제가 영어가 좀 됐었더라면 한국엔 이런 미신이 있으니 다른 색을 찾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겠지만 영어로 설명도 안 되고 빨강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떡해요. 빨강으로 그냥 썼죠. 너무 불안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케치북을 전부 빨강색으로 다 칠해버린 뒤에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몰라요. 외국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외국인에게는 그 붉은색 펜으로 적힌 이름이 단지 붉은 색깔로 적힌 이름일 뿐이지 죽은 사람의 이름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미신인 걸 알아도 한국 분들 거의 붉은색으로 이름 쓰는 건 꺼리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뉴스투데이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실시한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위가 똑같은 스타일의 성형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쵸? 성형도 유행이 있어서 당시 유행하는 성형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여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외국인이 뽑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중에 깔창 문화. 다 큰 여자들이 가방과 휴대폰에 인형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참 이상하다. 또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대중교통 시설을 놔두고 자가용을 몰며 교통정체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참 이상하다. 라고 답했어요. 한국인에 비해 키가 큰 외국인들이 깔창 문화를 어찌 이해하겠어요? 반대로 미국에 살면서 외국인의 습관 때문에 당황하는 적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요. 따라서 미국인이 검지손가락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삿대질을 하거나 상대를 무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손바닥을 펴서 상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상대방이 손가락을 세우고 까딱까딱거린다면 십충팔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하겠죠.
동물을 부르거나 싸움을 걸 때 하는 행동인 손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리고 까딱거리는 행동이 미국에서는 이리 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절대 한판 붙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네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부르는 행동이 미국에서는 저리 가라라는 반대의 제스처예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밑에 직원 아이가 저에게 이리 오라고 손가락을 까딱까딱해서 내가 너 친구냐고 10분간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손가락으로 이리 오라고 하면 저는 기분 나빠요. 미국은 상대가 연장자이든 아니든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 손으로 주고받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무례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고 받는 일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행동으로 연장자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 이름만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더더욱 자신보다 연장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상대의 성에 직함을 붙이는 것이 예의고요. 또 다른 오해를 부르는 행동으로는 식사 중에 밥그릇에 수저를 아무렇지 않게 꼽아두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제사 지낼 때 밥그릇에 수저를 꽂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에 수저를 꽂으면 죽은 사람이 먹는 제사밥이 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러한 차이는 어디까지나 문화의 차이에서 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상대에게 우리의 문화는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가 되시나요? 미국인들은 스몰 토크라고 불리는 소소한 대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계산대에서 서 있다가도, 눈만 마주치면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게 짧은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날씨가 참 덥죠? 당신 가방 참 예쁘네요. 어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나도 요만한 조카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한국에선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미국에 사는 저희도 영어가 편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의 이런 스몰 토크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미국인과 눈맞춤을 피해버리거나 Hi, how are you? 여기서 그냥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가끔 미국인과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상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당황스러운 대화 주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싱글맘, 전처 또는 전 남편의 얘기, 자기 가족 얘기 등등. 미국 사람들은 또 자랑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처음 본 사람과도 본인의 가정사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이웃 주민이 얼마 전에 너네 세 번째 남편이 찾아왔었지? 라고 말을 시작한다면 한국인들은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참으로 자유분방한 미국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심지어 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35년을 살고 있어도 적응 안 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묘미 아닐까요? 워싱턴 윤준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